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사 이야기, 바로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장벽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독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냉전 시대의 상징이자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정권으로 인해 세계 곳곳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승리한 나라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 땅을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케이크를 4조각으로 자른 것처럼요. 수도 베를린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어요. 베를린은 독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곳 역시 4나라가 나눠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서쪽을 차지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동쪽을 차지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를 굳게 지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결국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서독 즉 서쪽 독일은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죠. 경제도 점점 성장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였어요. 나라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서독만큼 발전하지 못했죠. 이 차이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저기 서독에 가면 더 좋은 집도 있고 물건도 많고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도망치듯 넘어가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 통로가 바로 수도 베를린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독일은 동과 서로 나뉘었지만 베를린 안에서도 서쪽과 동쪽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면 그 길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만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했다고 해요. 동독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의 젊은이들, 똑똑한 인재들이 죄다 빠져나가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독 정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장벽을 세워서 사람들을 가두자는 거였죠.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던 그 시간에 동독 군인들은 몰래 철조망을 치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시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길이 갑자기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처음에는 철조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고 단단한 벽이 되었고 길이만 무려 155km에 달했습니다. 벽에는 감시탑과 경계병, 심지어는 자동으로 쏘는 기관총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동독 정부는 이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의 벽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에 몰래 긴 터널을 파서 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가족은 자동차를 개조해서 벽을 뚫고 나가려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열기구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 장벽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 위험했어요. 장벽을 넘으려다 잡히거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페터 페이터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장벽을 넘으려다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베를린 장벽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벽은 무려 28년 동안 베를린을 갈라놓았습니다. 장벽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이 친구와 연인이 하루아침에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을 바라보며 손만 흔들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압과 강압으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죠. 그 영향은 동독에도 미쳤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역사의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독 정부가 국경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잘못 전달되어
오늘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 앞으로 몰려들었고 국경 수비병들은 결국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장벽 위로 올라갔고 망치와 삽으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세계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1990년 정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단순히 독일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벽으로 갇힌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장벽도 결국 사람들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큰 벽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지는 못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일이 동과 서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습니다. 독일이 소련과 서방 세력에 의해 분단되었던 것처럼 한반도도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1948년 결국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남쪽은 지금의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1950년에는 안타깝게도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남기고 1953년에 휴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한반도에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선과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철조망과 군인들, 수많은 지뢰가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국경선이지요. 독일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될까? 하고 꿈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남북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체제와 생각, 그리고 오랜 갈등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독일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평화와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음껏 오가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날이요. 지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는 늘 변화하고 사람들의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려고 했던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그 어떤 벽보다 강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아직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간다면 언젠가 그 벽도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벽은 사람을 가두지만 희망은 결코 가둘 수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꿈꿔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아픔입니다. 독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와도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죠. 언젠가 우리도 독일처럼 하나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의 소중함,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